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사시소아센터 김용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시의 종류와 그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이런 후천적인 사시가 왜 도대체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스마트폰으로 인한 후천적 뇌사시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16세 이하의 환아들이 평균 하루에 4시간의 핸드폰을 사용을 했는데요. 4개월에서 한 1년까지도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들 중에서 12명의 환아가 생긴 거예요. 눈이 안으로 몰렸죠. 그 환자들은 일단 핸드폰을 중단을 시켰더니 그 중에 약 70%의 환자들은 눈이 안으로 몰렸던 것이 호전이 되었지만, 그 중에 3명은 결국 사시 수술까지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우리 눈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김한과 병원에서도 최근 들어 후천성 뇌사시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뇌사시라는 거는 두 눈이 안쪽으로 몰려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려서 유아 뇌사시로 갖고 태어나거나 혹은 조절 뇌사시라 그래서 안경을 필요로 하는 눈에서 생기는 건데요. 급성 뇌사시라는 거는 그런 원래 있던 사시가 아니고, 안경을 필요로 하는 그런 타입의 사시도 아니고, 뇌 MRI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 정상으로 나타났는데 점점 눈이 안으로 몰려서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까지 생기게 되는 거를 말하게 되는데요. 급성이라 그런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날은 괜찮았다가 어떤 날은 좀 몰려 보였다가 하면서 그게 차츰 심해져서 어느 날 우리 아이를 보니까 눈이 이상하네 라는 거를 확연하게 알게 되시는 게 대개 몇 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급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통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저희가 환자를 볼 때 물어보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하루에 6시간에서 주말에는 12시간까지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래요. 핸드폰을 보게 되면 왜 눈이 안으로 몰리는 문제가 생길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 두 눈은 가운데를 향하여 몰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눈 속에 들어있는 모양체 근은 계속 지속적인 긴장을 하게 되고, 눈 겉에 있는 안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내직근은 우리가 마치 계속 쪼그려 앉아 있으면 일어나려고 그러면 다리가 저리고 못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한 자세로 계속 있게 되니까 유연성이 전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걸 볼 때는 두 눈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눈이 안으로 몰리는 게 점점 생기는 경우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천 뇌사시라고 부릅니다. 물론 후천적 사시의 원인이 꼭 스마트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사시가 생겨서 병원에 오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게 돼요. 안과적으로 조절마비제라는 거를 넣어서 눈 속의 모양체 근의 긴장도를 다 풀어주게 하는 검사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혹시 머리에 다른 질환, 즉 혈관의 문제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혹은 아주 드물지만 뇌종양이라든지 혹은 근무력증이라든지 이런 희귀하지만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많은 검사를 하게 되는 게 후천적 사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발견이 되지 않고 아이의 생활 습관에서 저희가 어떤 힌트를 찾았을 때 그게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너무 많이 봤을 때 생기는 그런 사시라는 질환군이
새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급성 내사시가 생기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흐려 보이고요.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내가 이쪽 눈으로 보고 있나 저쪽 눈으로 보고 있나,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내가 어느 눈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눈이 멀리 있는 걸 볼 때는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지질 않게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쪽 눈은 여기를 보고 이쪽 눈은 여기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사물이 혼란스럽고 겹쳐 보이고 두 개로 보이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아이들은 멀리 있는 걸 보게 되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것만 더 보게 됩니다. 가까운 거 볼 때는 편안하게 잘 보이니까 점점 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후천적 사실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복시의 정도가 점점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절근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시력 저하도 생길 수도 있겠죠. 일단은 머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시는 거는 모양이 왜 저러지? 우리 아이가 딴 데를 보고 있네.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발견하시게 되는데, 그게 굳으면 굳을수록 다시 회복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신경학적인 이상이 전혀 없고 안경으로 조절되지 않는 그런 내사시가 발견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들 아시겠지만 과도한 핸드폰 사용, 즉 컴퓨터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 그런 핸드폰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 화나를 다시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사시의 정도가 거의 없어지거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양체 근이라든지 내직근의 긴장도가 풀리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신마취해서 사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1시간 미만으로 볼 경우에는 급성 내사시가 생기는 빈도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 될 경우에 그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가깝게 보는 스마트폰보다는 되도록이면 멀리서 볼 수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책상 위에 놓고 있는 컴퓨터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중간중간에 꼭 최소한 10분 이상 멀리 있는 것을 보면서 눈 속에 있는 근육을 충분히 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때문에 유발되는 급성 내사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모두 자제하고 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